시간은 김문수의 편이다. 그래서일까요? 김 후보는 오늘 아침 단일화 회의에 불참하고 지역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내가 영광 살려주십시오! 대통령 되기 전에 좀 살려주십시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곤란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침 10시에 단일화 회의를 열려고 했었습니다만 한덕수 총리 측은 참석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 참석을 안 해서 단일화 회의는 1차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어떤 일이 진척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대식, 엄태영 의원 등이 후보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직접 경주로 찾아갔고요. 권영세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구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속한 단일화를 위해서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절차 중 하나인 전당대회를 소집했고 내일 전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문수 후보는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이 자신을 끌어내리는 것 같다며 서울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선은 왜 세 차례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선 후보로서 하고 있는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을 치르면서 낸 기탁금이 3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당원이 아닐 뿐더러 당비도 내지 않았는데 후보 자리를 넘겨받을 명분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과연 데드라인 안에 단일화가 이루어질까요? 네, 김문수 후보가 공식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1박 2일로 대구 경북을 방문했는데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반면에 당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엇갈리는 거죠. 서울에서 대구로, 또 대구에서 서울로 만남이 이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이죠. 이틀째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배신이라는 말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 한덕수 후보를 먼저 찾아보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전 당원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5월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어젯밤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압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당내에서는 대다수가 단일화에 나서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대다수가 아니라 전부가 단일화 협상을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11일까지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이 마감일까지 두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어떤 사람으로 단일화를 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입후보할 것인가를 정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후보 자격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당에 들어오는 200억 원 상당의 선거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어렵다라는 아주 대단한 그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엔 본인이 11일까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라는 배수진까지 찍고 있는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그래도 일정 정도 숨 돌릴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도 조금 감지되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 시간이 갈수록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이 후보로 최종 확정될 수 있었느냐,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당선된 만큼 예.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예. 11일이 지나면 기호 2번 국민의힘 한덕수 이걸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반면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된다면 그냥 지금처럼 기호 2번 국민의힘 한덕수가 아니라 김문수 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11일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뭐 이걸 집안 싸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경선은 처음 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 이제 불법 개헌과 내란으로 국민을 배신하더니 내부에서 여전히 자기네들끼리 서로 배신했다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어서 아예 당명도 그냥 배신의 힘으로 바꾸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 구경이 아무리 재밌다고는 합니다만 이런 모습들 보니까 참 씁쓸하고요. 점입가경이다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더군다나 그 12월 3일 이후로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아직도 뭔가 수습이 안 된 듯한 그런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는데 어서 이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와중인데 집권 여당이었던 정당이 공당으로서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말하자면 김문수 후보에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왔어요. 3억 내고. 그런데 오자마자 그거 네가 자력으로 얻은 표 아니야. 56%는 한독수하고 단일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지지해 준 거야. 그러니까 내놔야 돼.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다급해 보이고 더 마음 급한 쪽은 한덕수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 그렇게 지금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 안 하면 이건 배신이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저는 후보를 그 김문수 후보 이야기대로 공당에서 3번의 경선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그렇게 탄생시킨 후보에 대해서 제껴두고 마치 한덕수 후보를 위해서 우물을 그냥 파줄 그럴 기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도부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조금 마음에 상처가 좀 있었겠죠. 예상했던 일이지만 단일화를 하겠다고 본인이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관점에서 또 저희 민주당 관점에서 보면 아니 그럴 줄 몰랐던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예. 계속해서 이 몇 차례 경선 과정에서 본인은 단일화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러면 본인이 약속했던 거는 또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 한독수 무소속 후보 측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비 1,000원 한 장도 안 냈던 그런 사람이 지금 완전히 시체말로 날로 무임승차하겠다고 저렇게 딱 대기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 후보 자리를 탐내는 그런 모습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명분 없는 후보들이 나와서 명분 없는 지금 단일화를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그조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공당으로서의 어떤 자격, 그런 모습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입장이 나왔는데요. 당장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만나야 된다라고 했고요. 단일화를 통한 대선 승리는 일치된 염원이고 명령이다라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저건 시도지사들이 다 서명하거나 동의한 거니까 네. 나왔겠죠? 시도지사 협의회가요. 우리 국민의힘이 배출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배출한 광역시 단체장 또 도지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반이 갖고 있는 인식은 명확합니다. 단일화 없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은 뭐 지금 나타나는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예. 단일화가 빨리 이루어져야만 그나마 해볼 만한 싸움이 연출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 협의회 소속 분들이 그동안 중앙정치와 관련한 메시지들을 간혹 이렇게 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를 담아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결국에는 이게 정당 정치를 통해서
배출한 후보를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 과정에서 일어난 당심, 당원들의 마음을 더 가치를 더해야 하느냐 이게 충돌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어떤 식으로 이행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 정도는 지금 마련해줘야 김문수 후보 측으로서도 명분 있는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오늘 글을 올렸는데요. 단일화를 할 마음이 없으면 김문수 후보는 후보 자격을 내려놓고 길을 비키십시오. 그간 거짓으로 당원을 기만해 경선을 통과한 것이니 마땅히 교체해야 합니다.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저런 이야기를 할 일이 없고 뭐랄까요?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이제 당 대표보다도 우선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마땅히 교체해야 된다. 길을 비키라. 후보 자격 내려놔라. 이런 얘기까지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예. 11일까지 단일화가 될까요? 글쎄요. 근데 워낙 지금 그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당내에서 거세서 김문수 후보가 버티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선거운동 차원에서 어디 현장을 방문하면 이제 국민의힘 그 소속 의원들이 당원들 동원해서 뭐 피켓팅이라도 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수적으로 워낙 열세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사실 이런 적이 많았어요. 약간 이상한 당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4월 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오세훈 후보가 당내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당의 최종 후보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다른 당의 안철수 후보 쪽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엄청 세게 했었습니다. 근데 오세훈 후보 측이 버티다가 결국에 오세훈 후보가 본선거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표 차이로 당선이 됐었죠. 예. 지금 그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윤희숙 그 여의도 연구원장을 비롯해서 아니 자기 당 후보를 어떤 면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보다 더 미워하는 것 같아요. 예. 빨리 물러나라고 하고 잠시도 후보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한덕수 후보와의 한덕수 후보가 출마 명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일화를 염두에 뒀었다면 경선 일정을 이렇게 짰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날 당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어요. 국민의힘은 일주일 더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선 일정이 끝나자마자 한덕수 후보한테 거의 양보해야 되는 기탁금 3억 내고 8강, 4강 결선까지 거치면서 당의 후보가 됐는데 당 후보 되자마자 자리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단일화를 처음부터 염두에 뒀다면 적어도 일주일이나 열흘 먼저 경선 일정을 끝내고 당의 후보도 좀 당 후보로서 조금은 누리다가 뭐 단일화 경선을 하던 양보를 하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뒀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못 짰습니다. 일정부터. 예. 11일까지고 그 전에 일정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일정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래프로 만들어봤는데요. 그래픽으로요. 오늘 단일화 찬반 투표, 내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8일, 9일 이틀간 전국위원회를 열고 10일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저기서 11일, 자꾸 제가 숫자를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휴일에 일을 해서 11일 이틀 동안 전당대회를 하고 그리고 최종 단일 후보를 선출해서 공식 후보자 등록을 마감을 한다. 이런 일정이거든요. 자, 뭐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될 것 같다는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 그러니까. 뭐 어차피 예. 수적으로 워낙 열세라서 김문수 후보가 오래 버티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미 사실은 그 선거운동에 차질은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5월 11일 선관위 후보 등록만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선거 실무를 준비하다 보면 왜 우리가 선거 치르게 되면 각 집집마다 그 선거 홍보물이 들어가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선거 홍보물이 2,400만 부가 넘습니다. 이 홍보물 찍어내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그게 찍어서 좀 말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 홍보물 책자가 다 붙어요, 이렇게.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부터는 인쇄에 들어가야 일정에 차질 없이 각 세대별로 선거 홍보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 버전으로 찍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러면 예. 선거 홍보물 제작 비용이 2배를 써야 되는데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지금 기호가 안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다면 선거 홍보물 인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 기호가 몇 번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 지금 벌써 선거운동에 차질은 생겼어요. 네, 잠깐만요. 단일화를 민주당 계열의 정당도 여러 번 했었잖아요. 이번에 단일화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단일화라기보다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 권유도 아니고 협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수적으로 상당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긴 되지 않을까. 그게 협박이든 뭐 자진해서 물러나건 어떤 방식으로든 아마 모양새는 갖추려고 할 텐데 그게 11일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불과 한 4, 5일 남은 거잖아요. 오늘이 6일이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내일 당원 찬반 투표하면 뭐 압도적으로 찬성하겠죠. 빨리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나오겠습니다마는 김문수 후보로서는 본인이 뭐 해놓은 말은 있어도 굉장히 억울하겠죠. 뭐 이렇게 할 일이냐. 그리고 본인이 그래서 선대위 구성도 빨리 하고 당무 우선권도 나한테 있는 건데 보니까 유상범 의원이 무슨 단일화 추진본부 본부장이라는 거를 왜 그 단일화 추진본부장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만들고 감투까지 주는 건지도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한편 보면 지지율이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수긍을 하면서 빨리 아마 할 수도 있을 텐데 큰 차이가 없거든요.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더 억울함이 아마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되긴 될 텐데 11일 날 후보 등록 마감 때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제 2번에 문제가 생기겠죠. 11일 이후에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이건 단일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단일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양보 요구일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단일화와 관련해서 우리 당원들이 강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전당원 대상으로 당심과 관련한 투표를 진행해서 그걸 근거로 김문수 후보에게 이만큼 우리 당원들이 단일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근거로 제시하겠죠.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제가 좀 뭐 김문수 후보에게 조금 온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어떤 식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정도의 로드맵은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김문수 후보가 결국에 결승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덕수 밖에 있는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그 캐치프레이즈로 결국 한동훈 후보를 넘어설 수 있었던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 후보가 되고 나니까 전혀 이런 반구의 메시지를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됐다면 지금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면 다를까요? 당연히 단일화와 관련한 그 똑같습니까?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후보는 당시에 단일화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중심이 돼서 추진해 가겠다. 그리고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조금은 스탠스를 두는 모습을 보였었다는 점. 그것 때문에 이만큼의 압박이 있지는 않았겠죠. 더군다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한 20명 정도의 현역 의원이라는 당내 기반이 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로 당내 기반이 약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 그 강도가 훨씬 더 높게 형성돼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김문수 후보가 모든 후보로서의 공식 활동을 일단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현장에서 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 또 단일화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선은 왜 세 차례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선 후보로서 하고 있는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는 이제 서울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국회에서 이제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현지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말한 상황이어서 좀 엇갈리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장면들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공식적인 그 당 후보로서의 활동은 중단한다고 했는데 약간 그 함의를 따져보면 오히려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만약 칩거에 들어간다고 하면 만나기가 훨씬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힘의 뭐 초재선 의원 대표로 두 사람이 경주에 가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공식적인 활동 현장에 찾아갔기 때문에 만나는 것인데 공식 활동을 중단하고 어디론가 칩거에 들어간다면 찾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글쎄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할지 아니면 서울로 올라와서 당 지도부와 뭐 밤 늦게라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이라도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나 분명한 것은 김문수 후보가 5월 3일 날 당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좋았다가 그 이후엔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특히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의 행동들에 의해서 마음이 무척 많이 상한 것 같아서 단일화가 하더라도 이른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 단일화 내지는 아름다운 단일화 모습은 연출되기가 좀 힘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덕수 후보가 예비 후보죠. 예비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끝내고 TK 지역을 유세 중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저희 JTBC에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김문수 후보는 일정을 중단을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서울로 또 온다. 서울로 올라가서 남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한 예비 후보는 하행선을 탔고 김 후보는 상행선을 타서 만남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혹여라도 만나면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관훈클럽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지 세력이 다르냐? 저는 지지 세력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예, 한덕수 전 총리도 배신, 배반 이런 표현을 쓰네요. 뭐 윤석열식 표현을 빌자면 배신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국어 사전을 좀 고쳐야 될 것 같네요. 예. 한덕수 후보가 저런 배신을 얘기하니까 내란 정권의 2인자로서 출마에 변해서도 사과 한마디가 끝내 없었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보고 배신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말 후한무치하다라는 말 외에는 뭐 떠오르지가 않고요. 그리고 내란 정권 2인자는 대선 출마한다고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빨리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리고 내란 수계는 반려견 끌고 그냥 한강변을 활보하고 있고 이게 나라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나라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서로 지금 단일화를 외치면서 빨리 양보해라는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김문수 후보 그 아까 대구에서 잠시 서서 기자회견 할 때 양옆에 의원들이 저는
김문수 후보 캠프의 의원들인 줄 알았더니 초선 대표, 재선 대표 내려가서 단일화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던 그 의원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누가 보면 옆에 팔짱 끼고 서울로 압송인가요? 그런데 예. 4선 의원들도 나서서 중진들 기자회견하고 3선들도 또 나서서 기자회견하고 근데 그걸 향한 그 목소리는 전부 다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단일화 의지를 피력은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내심으로 화가 나겠죠. 더군다나 그 캠프에는 다음번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혹은 당권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정치적인 재기를 모색하려는 그런 정치인들도 상당수가 캠프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의견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아마 후보직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왜 나한테만 단일화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상행선, 하행선 엇갈리긴 했습니다마는 그냥 올라와서 11일까지 조금 잠적해 있다가 11일 저녁 때 마감 전에 후보 등록 쓱 해도 이거 방법 없잖아요. 예. 김문수 후보로서는 아마 본인이 후보가 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유통일당도 갔다 오신 분인데 무슨 생각인들 못 하시겠어요? 예. 자, 상행선, 하행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김문수 후보는 상행선을 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후 3시 50분 대구행 KTX에 올랐다가 서울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약 20분 뒤에 발걸음을 돌렸다고 하고요. 또 한덕수 전 총리도 일단 대구로 내려가려고 했으나 서울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대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상행선은 맞는 것 같고 하행선은 가다 멈춘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기득권을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3억 원이라는 기탁금 냈고 8강, 4강 결승을 거쳐서 혹독한 검증을 거친 후에 당의 후보가 결정됐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기득권을 인정받는 수준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단일화와 관련한 방식에 대해서라도 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든 또는 당 지도부에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갖고 있는 계획을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정 정도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 지도부나 한덕수 전 권한대행도 충분히 그 정도는 인정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단일화를 피해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단일화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야겠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런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뭐 그게 100% 국민 경선이든 당신 민심 50%든 본인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한덕수 전 총리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제가 보니까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사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조금 애매하게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대선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로 단일화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51%, 한덕수 전 총리가 41%, 그리고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때도 52%, 39% 이렇게 해서 사실 그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때랑 한덕수 총리로 단일화를 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렇게 입장차가 좀 좁혀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가 분명히 이런 부분을 부각시킬 것 같아요. 큰 차이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단일화를 서두르냐 이런 논리가 내 지지율은 오르고 있다. 논리가 될 것 있죠. 같은데 이 외에 다른 여론조사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심과 국민의힘 또 무당층 그러니까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조금 더 큰 차이를 보이는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덕수 권한대행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컨벤션 효과도 발생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단일화 협상에 임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건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로드맵은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최소한 어느 일정을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25일이든 11일이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없으니까 뭐 당원과 현역 의원들이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지지율과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앞으로 계속 오를 거냐라는 것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덕수 후보는 지지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 건 틀림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정치권은 항상 정치권에 막 들어오는 이른바 정치 신인, 물론 한덕수 후보가 연세는 제일 많으십니다만 정치 신인인 거는 틀림없잖아요. 예. 정치 신인은 항상 어드밴티지를 받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거나 정치 일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이게 내려가요. 우리가 2017년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뉴욕에서 막 귀국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얼마나 지지율이 높았습니까? 하지만 그 지지율이 2주가 안 갔어요. 한덕수 후보가 지금 국무총리를 막 사퇴하고 정치권에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작 선거운동 다니면서 이런저런 말실수를 비롯해서 정치 초보로서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한두 번만 보여줘도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는 지지율보다 훨씬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 지도부가 네가 하루라도 빨리 양보 내지는 단일화 경선을 하든 빨리 정하려고 하니까 김문수 후보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예. 단일화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통상 이제 단일화는 지지층이 좀 겹치지 않고 서로 다른 지지층의 지지를 받을 때 단일화를 하면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두 후보는 거의 지지층이 겹친다고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두 후보가 서로 지금 내가 우위에 있다, 내가 더 나은 후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저희는 참 저희로서는 독인 개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무슨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지도 참 황당하고요. 또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만큼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인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미 한덕수 내가 출마한다라고 선언하고 했을 때 이미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효과가 나와야지 맞는 것인데 김문수 후보하고 방금 봤듯이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버티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현격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왜 나보고만 일방적으로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그냥 저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정도도 서로 지금 그 사전에 정보 교류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 같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대선이 늘 지나고 나면은 왜 더 검증을 못했느냐, 또 왜 토론을 더 많이 못했느냐, 또 미래 전략이라든가 미래 공약 이런 것들을 왜 꼼꼼히 따져보지 못했느냐라는 그런 자조와 비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TK행 열차를 탔냐 안 탔냐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씁쓸한 일인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래픽 두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그리고 5월 25일입니다. 자, 두 가지의 그래픽이 있는데 첫 번째 단일화 데드라인 5월 11일 대선 후보 마감일입니다. 그 전에 단일화가 돼서 한덕수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의 후보 기호 2번을 쓸 수 있고 국민의힘의 선거 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네. 당일날 바로 이제 입당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일화에 실패한다라고 하면서 출마를 하게 되면 무소속 후보가 되고 선거 자금을 스스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다음 장이요. 5월 25일입니다. 이날은 대선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날인데 후보 등록 이후에 그리고 5월 25일 전에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됐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 옆에는 사퇴가 찍히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25일 이후에 단일화가 되면 사퇴도 찍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당의 후보 혹은 무소속 후보인 줄 알고 찍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표가 꽤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5월 25일 전이냐 후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제가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되는 걸 가정해서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후보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기호 2번 쓸 수 있고요. 당의 선거자금 지원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선거 투표용지와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찍히고 그리고 25일 이전이면 한덕수 무소속 후보 사퇴 이런 게 찍히게 된다. 이 말씀이 성립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단일화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하실 말씀 있으면은 더 해주셔도 되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